요즘 거리두기가 점차 풀리면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스쿨존을 오가는 아이들이 많아질 테니 말이죠. 다행히 요즘은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양한 교통시설이 스쿨존에 설치되고 있어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혹시 스쿨존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운전자라면 민식이법이 먼저 생각날 겁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 사고를 내고 도망가거나 유괴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강남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때문에 법이 강화돼도 소용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동원이법이 발의됐습니다. 민식이법 다음으로 나온 스쿨존 관련 법인데요. 스쿨존 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와 같이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쿨존에도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회전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통행 방법은 일반 도로와 동일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다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멈췄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스쿨존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학교 주변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합니다.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우리나라와 같죠. 특히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지나갔는지 꼭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또한 등하교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기도 해요. 심지어 스쿨존에서 스쿨버스가 멈추면 절대로 추월하면 안 됩니다. 맞은편 차로를 지나는 차도 마찬가지로 정지하거나 천천히 이동해야 하죠. 생각보다 엄격하죠. 이번에 독일의 스쿨존을 살펴볼게요. 이것도 학교 주변 300m를 스쿨존으로 정해두고 시속 30km 제한을 걸어놨어요. 특히 스쿨존에 설치된 신호등의 녹색등 유지 시간은 일반 신호등보다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가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폭을 줄이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본, 스웨덴, 호주같이 선진국으로 부를 만한 곳 모두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스쿨존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가만 보면 주변이 온통 노랗죠? 신호등, 보도 등등 온통 노란색 천지입니다. 이렇게 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노란색을 칠해두면 밤이나 낮이나 전부 잘 보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잘 보이죠. 그래서 자동차 비상등이나 방향 지시등은 항상 노란색입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거든요. 아무튼 요즘은 횡단보도 앞에 옐로 카펫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앞 보도에 노란 구역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무단 횡단을 하거나 보도 밖에서 기다리지 않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색을 칠하거나 특별한 그림을 그려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넛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어요. 노란색이 눈에 잘 띄는 점을 이용해서 횡단보도색을 바꾼 것이죠. 이게 실제로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 보니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스쿨존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 등교할 때 부모님이 차로 태워준 경험이 있나요? 있었다면 학교 교문 바로 앞에 내려서 정말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면 단속에 걸려서 가태료를 내야 해요. 스쿨존 전체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대부분 알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냥 학교 근처에서 세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하다가 걸리면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을 가태료로 내야 합니다. 되게 비싸죠? 페널티가 무겁다 보니 학교 주변 도로는 주정차 차량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에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바로 이동하도록 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스쿨존 안에 거주하거나 가게가 있는 분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 주정차 금지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식으로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스쿨존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비판하기도 해요.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낮에는 스쿨존 안전시설이 있어서 행복한 보행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도 그럴까요? 아무리 주변 시설을 노란색으로 칠한다 하더라도 어두울 땐 잘 안 보일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강력한 LED 조명을 이용해 횡단보도와 주변을 비추기도 합니다. 또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지나가다가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 밖에 도로 표지병에 LED 조명을 넣거나 반사판을 추가해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길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여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 운전자들이 모두가 운전을 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무조건 내 앞에서 차가 멈출 거라 생각하고 건너기보다는 완전히 차가 멈춘 다음에 건너는 게 안전하겠죠? 지금까지 오렌지테레비의 다키포스트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